안녕하세요. 집돈버 굿즈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목요일에 청약하는 마인즈랩과 RBW 공모주 두 개를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개 모두 시장에서 좋아하는 산업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상의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래도 어디에 비례 청약하는 게 좋을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청약 일정인데요. 두 공모주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청약이 시작됩니다. 두 개가 끝나면 한동안 청약 일정이 없기 때문에 혹시 괜찮다고 하면 꼭 청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증거금 환불은 주말이 포함되기 때문에 총 5일이 소요됩니다. 대출 활용하는 분들은 꼭 참고해 주세요. 그럼 모집 내용 말씀드릴게요. 마인즈랩은 AI 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어서 다양한 산업에 이 AI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고요. 공모가는 26,000원에서 30,000원, 모집 규모는 최대 181억입니다. 주관사는 NH 하나 두 군데고요. 유통 물량은 37.6%로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 다음 RBW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요 수익이 저작권, 매니지먼트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공모가는 18,700원에서 21,400원이고 모집 규모는 최대 268억입니다. 주관사는 미래에셋 단독이고요. 유통 가능 물량은 32% 정도로 보통 수준입니다. 그 외 청약 한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인즈랩은 NH증권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최소 청약수는 두 군데 모두 10주, 최소 증거금은 마인즈랩이 15만원, RBW가 10만 7천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청약 한도는 마인즈랩이 최소 4천에서 만주까지 우대에 따라서 다르고요. 아무런 우대사항이 없다면 6천만원의 증거금이 필요하겠습니다. 청약 수수료는 없고요. RBW는 15,500주에서 3만 1000주까지 가능한데 우대 기준이 없더라도 최대 1억 7천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청약 수수료는 2,000원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공모주의 핵심 내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요 사업의 성장성을 비교해 볼 건데요. 유사한 공모주의 수요 예측 결과로 성장성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인즈랩인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AI 기반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 시장에서 매우 좋아하는 섹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AI 쪽 공모주가 있었죠. ITIG와 트임이 있었는데요. 이들의 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 경쟁률이 1600대, 확약 비율은 10%가 조금 안 됐습니다. 매우 좋은 결과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통 이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RBW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DOU가 있었고 작년에는 하이브가 상장을 했었죠. 그리고 이들의 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 경쟁률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의무 확약 비율이 모두 30% 이상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AI 쪽도 좋기는 하지만 엔터 쪽 공모주들의 평가가 더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비교는 유통 가능 물량인데요. RBW는 32.4%로 보통 수준이고요. 기존 주주는 이 중 16%를 차지합니다. 공모주주와 거의 5대5 수준이라서 크게 나쁜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반면 마인즈랩은 유통 가능 물량이 37.6%, 이 중 기존 주주가 무려 29%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만큼 주가 상승에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RBW는 구주 매출이 있습니다. 구주 매출 주식수가 47만 주, 모집하는 물량의 37.5%를 차지하고요. 이 부분만큼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이 될 것 같습니다. 모집 자금이 100% 재투자로 들어가지 못하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절반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큰 문제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모가 산정 프로세스 확인해 볼게요. 먼저 RBW는 유사 기업들과 비교해서 그들의 평균 PER을 활용했는데요. 편차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값으로 잘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 반기 순이익을 PER에 대입해서 주당 평가액이 나왔고요. 이 금액의 평균 할인율을 적용해서 18,700원에서 21,400원의 공모가가 나왔습니다. 산정 과정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 마인즈랩의 공모가 산정 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인즈랩도 두 개의 유사 기업에 PER을 적용을 했고요.
역시 크게 차이나지 않는 평균으로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인즈랩은 2021년 순이익을 적용한 게 아니라 2023년 추정 순이익을 적용해서 이 주당 평가액을 산출했어요. 현재가 아닌 미래의 성장성을 적용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미래 실적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올해 반기까지는 적자 상태이고 현 기준으로는 단순 PER 산출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향후에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긴 하지만 아직 적자인 상황이고, 그리고 2023년 120억까지 순이익을 늘린다는 계획이라서 저는 이 계획이 반영된 공모가는 조금 과대평가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두 공모주 비교 내용은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마인즈랩은 앞서 유사 공모주들을 봤을 때 양호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RBW도 엔터 쪽 산업이기 때문에 수요 예측 결과가 우수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좋은 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RBW가 좀 더 유리하다고 봤고요. 유통 가능 물량은 마인즈랩이 37.6%, 기존 주주가 좀 많았고요. RBW는 32.4%, 마인즈랩보다는 기존 주주 비중이 좀 적었습니다. 공모가는 마인즈랩이 현재 기준이 아닌 미래 기준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조금 과대평가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요. RBW는 크게 문제점 없이 무난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마인즈랩은 그래도 성장성이 있는 산업이라서 균등까지는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RBW는 비례까지 참여해 볼 수 있는 공모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요 예측 결과를 보고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잘 고민해 보시고 이번 주 청약 이후에는 한참 동안 청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청약 꼭 잘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